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장 키포인트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의 키워드부터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장 키포인트는 바로 전약후강입니다. 오타네요. 전약후강입니다. 예, 최근 일중 그래프 보면요. 전약후강의 패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오후장 갈수록 강한 시장의 상승 패턴이 포착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그에 앞서서 미국장 정리부터 해볼까요? 미국장은 뭐 크게 움직여진 건 없는데요. 나쁘진 않은 시장이었고, 뭐 다우 S&P 500이 또 사상 최고치. 모건 스탠리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고요. 종목별로 보면은 모더나 정도만 좀 크게 올랐습니다. 6.8%. 나머지는 다 강보합, 약보합 여기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크게 움직인 종목 없고, 소비 잣대라고 할 수 있는 홈디포가 1.7%, 그다음에 골드만삭스도 1% 넘게 올랐고요. 달러 인덱스나 유가도 뭐 크게 움직이진 않았는데, 달러 인덱스는 닷새 연속 하락했고, 유가는 5일 만에 이제 그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실적 발표 일정 살펴보면 오늘 밤에 코카콜라, IBM,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항공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그 다트라는 공시 사이트 가서 보니까 수요일 날 우리금융지주가 실적 발표가 공시가 됐더라고요.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일정은 수요일 이후에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나스닥이 좀 덜 오른 것 같은데, 나스닥이 0.1% 올랐잖아요. 0.1% 올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장 초에 0.5% 마이너스가 났다가 상승 반전하면 전약 후강이라고 얘기했는데, 미국 나스닥 지수 시장도 지금 전약 후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약 후강이라는 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양봉인데, 양봉 많은 시장은 아무래도 시장에 좀 에너지가 강한 시장 아니겠습니까? 뉴욕도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예. 고의적 오타인가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 있는데요. 예. 고의는 아니고 전략적으로 후강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더 좋은 말인 것 같은데요. 새로운 말을 저희가 뒤로 가면 갈수록 세지는 장. 전약 후강 장세에서는 앞으로의 그 상승 패턴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는지도 이제 기대되는 대목이고, 이걸 잠시 뒤에 체크해 주실 거고요. 특징주, 수급 특징주 국내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전일장 수급 특징주. 금요일 날 눈에 탁 들어온 종목이 기관 매수 1등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거든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무려 6일 연속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조금 이따 자세히 한번 좀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넷마블이 4일 연속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이틀 연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기아,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 삼성물산 이런 종목들이 쌍끌이가 나왔고, 지난주에 전략에서 얘기했던 태양광, OCI도 이틀 연속 쌍끌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코스피에서는 연속 쌍끌이 종목이 조금 나오고 있다는 점이 좀 반갑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목요일 날에는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1등 종목이 테크빈이었거든요. 근데 금요일에는 동시에 또 그 SK머티리얼스예요. 이런 경우가 참 드문데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요일 날 스코프링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 ST팜, 그다음에 휴젤, 제우스 이런 종목들도 쌍끌이 매수가 나타났던 종목들로 꼽을 수 있습니다. 쌍끌이 매수가 이렇게 많다는 건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좋게 보는 종목이 겹친다는 거죠. 겹친다는 얘기도 있고, 쌍끌이 종목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 속성상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코너에서도 넷마블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하던데, 넷마블 같은 종목도 상당히 수급이 좋은데, 오늘 이 중에서 좀 눈여겨볼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얘기하고 싶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양봉 얘기하고 있는데 이 종목 양봉이 지금 10개가 나왔습니다. 무려. 지금 수급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파란색이 주가고 초록색이 기관, 그다음에 빨간색이 외국인인데 완전히 같이 움직이고 있죠. 이런 쌍끌이가 나오기가, 이런 종목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봉 차트 중에서도 10개 양봉. 근데 참 대조적인 게 셀트리온하고는 완전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지금 고점에서 떨어진 거 생각해 보면 정말 오른 게 없는 종목이 삼바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사실은 그 예전에 제약바이오 좋을 거야, 1월 효과 있을 거야 하고 미리 매수하셨던 분들은 이제 본전 위치거든요. 참고로 의약업종 지수를 제가 그 연간으로 한번 봤더니 11%가 빠졌어요. 가장 많이 빠진, 올해 들어서 업종별로 마이너스가 난 업종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의약, 코스피에서 의약업종하고 그다음에 전기가스, 한전 뭐 이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 코스피보다 못 오른 종목들 정도는 많은데 예. 워낙 못 올랐고요. 예.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실적을 살펴보면은 1분기 실적은 작년에 비해서는 한 30% 이상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반면에 작년 1분기에 비해서요. 근데 작년 4분기에 비해서는 이익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은 공장이 얼마나 가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판가름이 나는데 1공장이 정기 보수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보수 들어간 관계로 근데 2분기부터는 2공장, 1공장, 2공장, 3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실적이 확 좋아질 것으로 대부분 예상들을 하고 있고 한 달 전에 비해서는 이 추정치는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나쁘진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삼바가 올해 본격적으로 일어나려면은 올해 이제 연내 4공장 가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획기적으로 실적은 좋아질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수급 상황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고 뭐 열흘 연속 지금 6일 연속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증권사 목표가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최고가가 110만 원짜리 그 리포트가 있었고요. 최저가는 88만 원. 평균가 대비해서는 평균 목표가가 93만 7천 원 정도 되는데요. 현재 괴리율은 88% 정도. 그러니까 리포트에 따르면 한 12%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 뭐 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특징주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거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말씀 주셨고 네. 지금 매수도 가는 의견으로 정리해 볼까요? 지금도 여전히 싸 보였다고 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수급 특징주에서 힌트까지 좀 얻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볼까요? 오늘 키워드 나온 거 이제 다시 한번 좀 설명할게요. 5개 양봉이 지금 그 코스피에서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5개 양봉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에요. 많이 양봉이 나왔던 게 작년 12월 말부터 1월 초에 거쳐서 양봉이 4개 나왔던 적은 있는데 자, 양봉이 나온다는 거는 이런 의미예요. 코스피가 예를 들어서 종가 기준으로 1%가 올랐다. 근데 개장 초에 2% 올랐다가 1% 올라면서 끝났다 그러면은 오르긴 올랐는데 찜찜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수가 마이너스가 난다고 그래도 시초가보다 종가가 높게 끝난다 그러면은 에너지가 있는 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 자체가 굉장히 강한 장으로 사인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래프로 나오고 있네요. 작년에 연속 양봉 나왔을 때 작년 8월 달에 양봉이 6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 이후로 추세를 6개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죠. 그 이후로 지수는 못 올랐어요. 근데 최소한 빠지지는 않고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고 이럴 때 종목 장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죠. 예.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양봉 5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때가 12월 초였는데 1월까지 불같은 랠리가 펼쳐졌었죠. 그래서 최소한 기간 조정 만약에 좋으면은 랠리의 시작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다. 좀 이렇게 좀 예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한 가지 더 좀 눈여겨볼 부분이 지수가 이렇게 5개 양봉이 나왔는데 시가총액 100등 안에 있는 종목 중에서 양봉 나온 종목, 연속 양봉 나온 종목 몇 종목이나 봤거든요. 삼바 말고는 없어요. 3개 정도 나온 종목들이 맥쿼리 인프라, GS건설, GS, 메리츠 증권 정도인데 이 얘기는 지수는 잘 올라가는데 여전히 순환매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시장도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소 시장 횡보 내지는 상방이 더 열려 랠리가 있다라고 전개되면 좋고 보셨으니까. 최소한 빠지지는 않는다고 보는 게 좀 타당한 또 전망일 것 같아요. 그러면 종목 기회는 어디에서 찾아보는 게 좋을까요? 자, 이게 참 어려운 게요. 시장은 좋은데 내 종목 찾기가 참 어렵죠. 그게 문제예요. 좋은 종목들은 많이 올라 있어요. 포스코 같은 종목 쉬었다 가고 그런데 언제 들어갈지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좀 어렵죠. 이런 시클리컬 섹터들은 갖고 있다 그러면은 좀 들고 가셔도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고민하시는 부분이 내가 지금 그 신규로 진입해야 되는데 그럼 가격 조건도 고려해서 어떤 쪽을 좀 접근해야 될까? 그래서 유망한 섹터하고 종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뭐 제 관점에서 정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주회사 또는 지분가치 있는 회사, 삼성물산, 삼바 올라가니까 삼성물산이 자꾸 눈에 들어오네요. 지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LG 요새 난리가 났던 LG 그리고 자회사가 너무너무 똘똘한 효성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좀 리스크가 적으면서도 지금 진입이 가능한 종목들로 보고 있고 금요일 날 연기금이 500억 정도 주식을 샀어요. 코스피에서. 정말 해가 서쪽에서 뜰 일 같은데 그럼 뭔 종목을 샀나 좀 살펴봤더니 역시 1등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물산, 넷마블, LG화학, 한화솔루션 다 진입해도 괜찮을 만한 가격대에 있는 종목들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소외업종 중에서는 의약주인데요. 참고로 지난주에부터 연기금이 의약주를 자꾸 좀 건드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정말 의약주 못 올랐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연기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 마지막으로 사실
수급이라고 하면 이제 바이오 말고 제약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근데 바이오주는 수급 데이터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코스닥에 예. 뭐 기타 제조로 돼 있다든지 업종이 바이오 업종이라는 걸 찾기가 어려워요. 제약주도 실제 바이오를 대표하는 종목들이 아니라서 일단 코스피 그 의약 업종만 좀 봅니다. 코스닥의 바이오주들도 쭉 최근에 좀 분위기가 쭉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예. 그런 쪽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한번 다시 강조를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릴게요. 아까 온인증커가 이제 그 22일, 23일 기후변화 정상회의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예, 해주셨고. 금요일 날 그래서 예. 다음 주 말까지는 그쪽 한번 좀 보자 이렇게 했는데 예. 이 나온 종목들이 OCI, CS-윈드, 한 종목도 얘기하면 하나솔루션 이 종목들을 제시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테마도 있지만 일단 1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테마가 있더라도 일단 1분기 실적 확인하고 접근해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은 실적도 되는 종목들이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종목 조막 선물 세트처럼 많이 주셨는데 네. 여기서 딱 하나만 제일 좋은 한 거 종목이요? 꼽자면 예. 예. 효성 꼽겠습니다. 효성, 예, TNC, 지주사. 효성화학, 효성 첨단 소재 너무너무 똘똘한 자회사들 때문에 그리고 그룹 자체가 이 회사는 수소 경제랑 굉장히 관련돼 있는 예. 지금 시국에도 맞는 종목들이고 실적도 되고 그 중에서도 자회사는 실적도 조금 많이 올라갔는데 상대적으로 지주사는 지금은 덜 올랐죠. 그래서 이 종목은 주말 이틀 사이에 좀 수급도 좋아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예. 계열사에 비해서 지주사는 좀 덜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네. 효성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는데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